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그런 놈을 나쁘다고 하지 좋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좋다고 그러잖아.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절에 다니는데 문자와 카톡으로도 계속 그 스팸 같은 게 와요. 지금 문재인이가 나라를 팔아 넘긴다. 그 헌법 개정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공산주의가 시작됐다. 이런 게 지금도 돌아다녀. 그런데 앞에서 엄마가 김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 같은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나 봐요. 거기서 막 그렇게 문재인을 요구를 하나 봐.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보고도 기가 안 찬대.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다 지식인이라는 거지. 우리 엄마는 가방끈이 짧지만. 그거 가지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경매로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 인과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그 규칙대로 움직여요. 재수가 좋아서 되기도 해요. 돈은. 그죠? 빠칭코 해가지고도 되고 로또 맞아서도 돼요. 재수가 좋으면 돼요. 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돈이 영원하지 않고 날아가요. 근데 경매는 보면 그 돈을 규칙으로 지키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키려고 목적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경매 한 건 잡아서 부자가 안 돼. 주변에 경매쟁이로 여러분들 아까 그 뭐 3억짜리 그 컨설팅 해주는데 1,100만 원 받는다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전화해 본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해서 요즘에는 네이버에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쳐봤어요. 네이버 이제 다른 걸 알아보려다가 쳤더니 그 2017 타경 이제 그걸 딱 쳤더니 그게 딱 뜨는 거예요, 네이버에. 그래서 우리 한번 전화를 해보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좋은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세조사법을 단련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해라고 하셨는데 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보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분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려놨거든. 네, 많이. 계속 고배해놓은 블로그에.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일반 컨설팅의 기술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 그러지. 동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근데 일단 금액은 어느 정도 든다. 근데 그게 3억이고 지금 한 2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1,14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러시더라고요. 쇼킹한 거죠. 저도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할 때는 경매 감정가의 2%를 받았어요. 그럼 3억이면 600이죠? 그 다음에 명도비를 100을 받아서 700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쇼킹한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 킹학장 옥션에서는 얼마 받냐면 낙찰가 1.5 받아. 그러니까 3억에 낙찰을 한다고 하면 450만 원 받죠. 명도비 100에도 550인데 저도 1,100 그러니까 귀가 의심스러운 거야. 두 번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순진아들 눈탱이 치는 거지.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경매 시세조사를 이렇게 전화하면 돼요. 그냥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하나에 그러고 회색 끊고 뭐 이런 장난 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전화를 번호가 있으면 문의해보고 탐문해보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에포크 타임즈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화교들이 만든 미국에서 있는 미디어 그룹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국은 이제 그 언론 통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 중국인들이 돈 가진 놈들이 만든 언론사가 에포크예요. 근데 그게 중국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오보조스를 홍콩에 진출하려면 그쪽에 먼저 그 언론사라고 우리랑 제휴하는 미팅을 제가 한번 가졌어.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뭔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했더라? 뭔 얘기, 이 얘기를 설명시키려고. 있어요, 하여간. 거기도 컨설팅이 1억 2천이야.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뭔 얘기 하려다 말았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 있었어.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 생각이 안 나네. 늙었나봐. 나 과로했나봐. 자, 우리 반장님. 네. 자, 어떤 거 조사하셨어요? 저희 이제
그 안산에 있는 다가구를 조사했는데요. 아까 저 커피숍에서. 예. 제가 일단 뭐 그 한번 관심 물건으로 등록했던 건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저희 일회독을 하면서 일회독에 사실 집중을 했고, 그 관심 물건은 그냥 가볍게만 보고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본 건 아니었어요. 단지 그냥 금액만 보고 그냥 등록만 해놓은 거를 오늘 한번 그냥 조사해보자 하는, 이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했는데, 근데 실제 통화를 좀 해보다 보니까 제가 조사하려는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 뭐 면적, 그 다음에 뭐 세대수, 뭐 방수,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없으니 질문이 금방 고갈이 나더라 하는 느낌,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시세조사 할 때는 내가 온라인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은 내가 충분히 습득을 해야만 비슷한 다른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그 질문의 그 목적에 맞춰서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궁금한 걸 자꾸 왜냐면 이제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궁금한 걸 자꾸 질문하다 보니 진짜 목적에 관계없는 답변을 계속 듣게 되고 시간만 계속 가고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실은 거기는 이제 지하철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날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저희가 이제 산다 기준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저한테 그거잖아요. 팔려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크게 영향가 있는 답변이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을 하고 나서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거를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질문에 평당 대해서. 얼마냐고 물어봐야지. 다가구였으니까. 다가구, 네. 평당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을 못했고요. 그냥 그거랑 좀 유사한 물건, 좀 거리는 있지만 유사한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 하나에 대해서만 계속 질문을 했고 딱 막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물건 외에 실제 경매 물건에 가까이 있는 어떤 특정 물건을 좀 더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더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매 물건 근처에 무슨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었고 그 고등학교 근처에는 다가구가 없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답변이 거기도 많죠. 한번 오시면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니 저는 전화로 알고 싶은데 전화로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상은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 얘기가 언제 나왔을 거냐면은 얘기에서 진이 좀 빠지고 부동산업자도 이분하고 대화를 마무리 쳐야 되겠다라는 와중에 그죠? 그때쯤에 이제 그걸 물으니까 그럼 그때 오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제가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있나요? 저 질문 있는데요. 그러나요?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제가 싸다가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하게 어느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간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할 때는 여태까지 질문도 영향가 없었고 시시해.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래 마무리를 좋게 치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에요. 질문이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 가야 되죠. 즉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멘트로 돌파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네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 네 한 거는 상대방이 굴복한 거잖아. 안 그럴까? 안 그럴까? 상대방이 입을 닫게 하려고 해도 제가 얘를 종치고 예 가겠습니다 그래도 저기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도 돼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하면은 이럴 거예요. 이 질문이 있는데요 하고 해도 돼요를 안 물어야 돼. 원래 질문 있는데요 해도 돼요 이래버리면 yes, no와 no의 선택의 기로에 달린 거죠. 그죠? 그러나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있어 너 들어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가 거기에서 스톱하게 돼요. 그게 이제 말의 힘이죠.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죠. 그럼 거기도 많아요. 그러면 오셔서 보시죠. 그러면 이건 이제 이 사람이 바쁘고 끊고 싶고 내가 지루한 어떤 감을 준 거죠. 자, 그거가 그러면 바쁘시군요, 사장님.
그런데 한 가지만 이렇게 더 물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은 기다려, 한 가지를 더. 그래 놓고 항상 우리가 그러죠. 교장님이 훈화할 때,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한다고 그러잖아. 네. 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지.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다음 얘기가 또 시작돼. 그런 거요. 우리가 항상 그 말이라는 것이 너무 또 우리 강유 씨도 너무 고지식한 거지. 저기 우리 배 사장하고 약간 비슷한 무엇이 있는 거야. 둘이 이렇게 피를 뽑아서 DNA를 검사해 보면 싱크로율이 한 72%까지 올라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스탑하면 안 돼. 아유,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라 했어요? 칭찬합법수라 했잖아. 아유, 장기간 대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유, 저도 바쁘고 사장님도 제가 죄송한데요. 다음에 한번 꼭 만나 뵐 건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거기에는 평당 얼마하고 뭐 그 얘기를 급하게 말을 좀 빨리 하면 되잖아. 그때는 빨리 하면 되잖아. 그러면 상대가 또 기다려줘. 오케이. 옛날에 우리 소금쟁이 때 경연대회를 한번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부동산하고 통화해서 가장 오랫동안 통화한 팀에게 상금을 줬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화를 통화를 하면은 막 3분, 5분 만에 떡떡 끊겨. 그런데 돈을 준다고 얘기해놓고 대회라고 하니까 이게 막 9분, 8분, 12분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18분, 20분을 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는 내가 실격 처리했나 그때? 이유가 뭐냐면 걔 광주애야. 그 호텔리어인데 사투리가 너무 심해. 원래 좀 순천보다 광주 사투리가 심하죠. 광주가 원래 심해. 원래 내륙이 심해. 유난히. 원래 그래서 산에 가보면 왜 대구 쪽도 가보면 말을 못 알아들어 마 이쪽에. 자, 원래 평지 쪽으로 오면 괜찮은데 내륙으로 가면 심해요. 항상. 대구가 광주 엄청 심하죠. 엄청 심해. 내가 보기에 심한 순천에서도 광주를 보면 되게 심해. 저것들 너무 심하다고. 맞지? 우리 광주에 이모가 있거든. 이모가 있어서 잘 알아요. 그것도 광주 지사장이 또 장난 아니야. 뭐 사투리 심하잖아. 그런데 걔가 부동산 업자를 계속 통화하는데 걔는 자꾸 바쁘고 지금 계약서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머무르잖아. 듣고 급하지도 않아. 네, 그런데요 사장님. 계속 무시하고 물어. 자기 말만. 근데 그것만 제가 무시하고 따다다닥 하면은 걔가 팍 끊겠는데 탁 하고 질문을 느리게 던지니까 이거 끊지도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놓고 순간에 이상부터는 끊으려고 하면 아니 사장님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왜 끊으려고 그래요? 손님한테 이렇게 해요? 뭐 약간 시비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 소금쟁이 모임이 점점 험악해지면서 나도 이 공기 흐름을 저항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중간에 실격 처리를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어때요? 인위적으로 나는 18분, 20분을 끌었던 걸 본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단순한 마무리 한마디에 우리가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더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는 안 밀어붙여도 조금 더 유연한 태도로 여러 가지 기술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먼저 물건에 대한 어떤 상세한 규격을 우리가 정보를 알고 물어보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가 이래도 갈 때 마지막에 암기해서 그 규격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를 딱 펼쳐놓으면 그 목적지 주변에 환경이 있죠. 그거 정도면 아는 거예요. 근데 더 아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나가서 시세조사 하세요. 그러면 한 30분 1시간 동안 조사 안 합니다. 전화기를 안 들어. 그래서 전화기를 안 드는 애한테 너 지금 뭐하냐? 그러면 얘 우선 정보를 좀 알려고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었어?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 방법을 되면 악습이 몸에 배이는가? 우리의 그 습관은 뭐였어요? 스피드에서 딱 보고 전화기 바로 딱 들어서 여보세요? 네 하고
그러려면은 시나리오도 써줘야 되고 미리 그 전에 암기도 해야 되고 조사 포인트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전화기로 들자마자 4가지 화법을 쓰면서 따다다다닥 치고 나가야 돼. 오케이? 근데 거기서 막 연구소처럼 모여가지고 머리를 모아서 막 야 조사해. 그럼 조사가 안 돼. 그러면 입이 닦이지 않아.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시세 조사를 한다는 게 지금 경매 물건 나온 거에 정확한 시세가 얼마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비슷한 거에 시세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100평인데 80평짜리 시세랑 이거는 완전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보를 파악한다는 게 저희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그래 대충은 알아야지 이거를 비슷한 거에 평수의 가격이랑 좀 맞지 않을까 시세가. 비슷한 평수. 네. 자, 비슷한 평수를 찾으려고 한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대지를 사러 나갔어. 그랬는데 나는 대지를 250kg짜리를 살려고 갔는데 다 280kg, 300kg, 220kg 이래. 그러니까 250kg짜리 대지를 찾을 때까지는 250kg짜리 대지를 가격을 모르나요? 220kg짜리보단 비싸겠죠. 280kg짜리보다 싸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250kg짜리는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280kg짜리보다는 쌀 거고 220kg짜리보다 비쌀 거잖아. 그러니까 대지가 100평이다. 근데 우리는 평당 얼마라는 규격이 우리 부동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 가격은 사실은 옆에가 평당 1000이다 그럼 나는 100평이면은 얼마예요? 10억인 거야. 최하가. 그러니까 이제 평당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100평을 찾으려고 들면은 그런 게 있겠어요? 유사한 거가 없죠.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물건이라고 그랬죠? 유사 물건. 그죠. 유사 물건. 그래서 비슷한 거를 찾아봐라. 그 비슷한 거에는 그거보다 작아도 비슷한 거죠. 커도 비슷한 거죠. 추정을 하기 위한 동기이고 재료인 거죠. 응? 오케이? 자 이제 질문 나온다. 그 지금 말씀하신 평당가가 토지에 대한 평당가인지 토지에 아니면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평당가. 토지 가격. 네. 네.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8억짜리가 4억이 됐어요. 그랬죠? 8억이 거의 4억까지 돼 있는데 거기가 그 가까이 자사고가 있는데 그 자사고가 있어서 그 공실이 많이 생겼대요. 요즘 자사고가 좀 이제 이렇게 다운됐잖아요. 그래서 공실이 많이 생기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이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 1년 후에 그 사리역이라는 여기 생기면 그래서 제가 무슨 동이죠 이게? 안산 번호동. 번호동. 그래서 여의도에서 한 40분이면 거기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억에 낙찰을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정도 받을 수 있으면 현재는 안 좋지만 앞으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시점에서는 이거를 현재는 거기가 한 8억 정도 된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거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 8억 정도는 되는데 거래가 안 되고 6억이면 잘 산 거다 그래?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7억이면요. 그러면 7억도 잘 산 거죠? 그러면 7억은 한 거야. 자, 여기서 궁금한 거는 8억인데 안 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그 부분인 거잖아요. 자, 안 나간다는 뜻이 뭔가요? 아니 안 나간다는 거는 거기가 현재 안 나간다는 뜻이 뭐예요? 아니 뭐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부동산 없다. 매수자가 예. 있어야지 팔리는 거죠. 자, 안 나간다는 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은 한다는 얘기예요? 얘기해봐. 왜 가능하다고 표현하세요? 아니 불가능하다고. 불가능. 안 나간다고 하니까. 잘 거래가 되지 않지만 잘 만나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매수자가 나타나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매수자가 나타나면 늦어도 팔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죠.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 8억이면은 워낙에 안산 번호동 쪽이면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건물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큰 돈에 해당하는 물건은 매수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런데 나한테 내가 부동산을 차렸어요. 여러분도 부동산이나 한다 치죠? 그러면 전화가 왔어. 그러면 잘 나갈까요? 물었어. 그럼 뭐라 할 거였어요? 안 나간다. 자, 잘 나갈까요? 그러면 안 나간다 그러는. 근데 우리 왜 경숙 씨는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셨어요? 잘 안 나가는 지금 수요자가 없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부동산 하면 나 같으면 잘 나간다고 말하겠네.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면 책임자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사장님이 팔아주실 거죠. 그러면서 기대에 가득 차서 물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지사장들이 저한테 묻기를 사업을 하면은 이게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 그래서 내가 아니 대한민국의 파리바게트 5억짜리 투자하는 것도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예, 그죠? 자, 큰 회사 대기업도 망하기도 하죠. 근데 왜 협회 지사는 꼭 성공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 그럼 이래.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 잘 됩니까? 나는 한 20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되니까 내가 이걸 했고, 그죠? 그러면 내가 물을 때는 왜 이걸 가지고 내가 반발심을 갖냐면은 내가 얘는 나한테 묻는 취지가 뭐예요? 잘 안 나가면 책임지겠냐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 나 불안한데 나 여기 협회 지사는 하고 싶어. 근데 이거 하면은 정말 돈이 됩니까? 잘 됩니까? 이 말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뜻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나는 그런 줄 알고 야,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잘하면 잘 될 것이고, 게을르면 안 되지. 이게 어떤 게 변호사도 그렇고, 그냥 뭐 국회의원 같이 놀아도 돈 나오는 그런 집단 아니라면은 결국은 능력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얘기해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 그런데 부동산 업자라면 당연히 잘 나갑니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이고, 잘 안 나가요. 라고 얘기하지, 그걸 뭐 내가 지사장 상대하듯이 정확한 묘사를 하진 않죠. 아니,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잘 안 나가는 이유도 알았어요. 거기가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받았거든요. 근데 느낌? 어떤 느낌? 이유는? 거기가 현재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고 원룸도 공실이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 받았고, 그렇지만 1년 후에는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두고 또 투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1년 후에는 여의도에서 뭐 신안산선인가 뭐 이런 게 들어와서 40분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지하철에서는 1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10분 정도 걸어간다는 얘기는 지하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생긴다면.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긴다면. 그죠? 그러니까 생긴다면 10분 거리니까 지금은 공실이 생기고 자사고가 빠져서다.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에 있는 원룸들은 자사고에 있는 그 고삐리들이 잔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고삐리들이 안산에 자사고가 와가지고 사립형쯤 다니는 애들이 그냥 다가구에 그렇게 살까? 그러니까 그 자사고의 인기가 시들한 거하고 다가구의 어떤 손님하고의 연계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거는 마치 이런 거지. 미국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국에서 농사가 안 지어져요라고 얘기하면은 문장만 들으면 어때요? 그럴 것 같잖아. 미국을 작게 얘기하고 미국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요 이러면은 그렇게 믿지. 그러니까 자사고가 시들한 거와 이 다가구의 연계성이 첫째 조사 포인트죠. 그때 질문을 그렇게 갔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거래가 아까 말한 느낌상도 안 좋아 보였다라고 했잖아. 그건 어떤 느낌이에요? 거기가 그 어떤 지역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서울의 끝은 경기도의 시작이잖아. 네, 아니 저도 그것도 물어보고 끝은 어디야? 번호동. 아니 그러니까 번호동의 끝에 접합 부분에 어디 도시에 붙어 있어요? 아니 그 생각을 하기 그게 혹시 서울 아닐까?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게 약간 납부된 도시. 20년 된 건물이니까 그쪽이 거의 오래된. 안산 번호동에도 내 상가가 있지 않아요? 번호동에 상가. 그게 상록구 번호동이야. 새 맞고 있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 도심에서 떨어지면 또 다른 도시에 근접이 그러니까 그게 멀어도 돼.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제 정치할 때 보면은 전혀 관계없는 사실관계를 몇 가지를 엮어서 봉시우잖아, 상대방을. 그런 어떤 말장난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요, 부동산에 통화할 때는 제일 주의할 게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반드시 그 한 사람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돼. 특히 동네에서 비관적인 말을 한다. 막 비관적인데 정말로 비관적이어서 비관적인지, 정말로 비관적인 것 같지 않는데 비관적인지, 그러면은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느낌에는 뭐가 있어요?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야? 나라는 점이죠.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들어보고 딱 봐서 이거 그럴 것 같지도 않는데 얘가 너무 과잉해서 뭐라고 해.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네. 북한에서 핵을 쏜다고 하니까 우리 누나는 막 우리 자기 교회에서 이제 전쟁 난다 그랬다면서 초콜릿하고 막 라면까지 생각도 안 하는데 물만 사다 이빨이 쟁여놓는 거야. 그래서 정수기 놔두고 그 물을 먹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수기는 옆에 모셔다 놓고 물을 따라 마시니까요. 웃기죠? 허구한 날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뭘 사다 날르자 아산에다가 뭘 놔야 된다는 둥 막 별 얘기가 다 있어. 옛날에 나는 그거에 나오더라. 그 월드워 Z 나왔던 좀비 나왔을 때는 좀비가 터지면은 내가 아산에서 문 잠그면 버틸 수 있을까? 이리와 방송하는데 뭔 얘기하는 거야 둘이서? 수업인 줄 아나 봐? 자, 뭐냐면은 아까 안 나갈 것 같다라는 그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에 여러분들이 이제 빠지게 돼요. 아마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겨. 막 나와. 안 나갈 것 같다는 뜻은 나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나간다는 소리인데 아까 말한 그 현남 씨 말대로 임자가 나오면 나가죠. 누가 못해요 그거? 안 나갈 것 같은데 임자가 있으면 나가요. 왜냐면 8억짜리쯤 되니까 수요층이 너무 얇아.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보면 팔아라고 하면 자신 없거든. 자신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죽어서 안 나가요. 자, 그러면 안 나가요라는 부동산은 한 군데 그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볼까요? 그럼 그 사람은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고 한 대 꼬지 피고 나왔을 거야. 그래서 열이 받아. 근데 마침 와이프랑 비슷한 톤의 전화를 하니까 은영 씨가 여보세요? 그러면서 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나한테 스트레스 줬던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야. 마누라가. 그래서 나 골탕 먹어봐라. 안 나가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어때요? 여자한테 했습니다. 그럼 남편한테 이렇게 자, 그러면 바로 남편한테 이렇게 둔갑이 되는 거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항상 그런 말을 왔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 시세조사할 때 여러분들한테 안 좋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하도 많이 들었어. 제가 그랬잖아. 25년 동안 내가 이 동네 토박인데 이거는 안 돼요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도 기가 안 차가지고 어렸을 때. 지금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럼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 안 되는 데서 중개 계약도 하나도 안 될 건데 여기서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지더라고. 뭔가 돈은 벌어야 사무실도 임대주고 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사 먹어서. 근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래그럴까 그렇게 없다는 거야. 이 동네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바로 떠야지 지금. 아까 그 사장한테 지금 전화해 봐봐. 사장님 거래가 안 된 지가 언제고요? 그러면 사장님은 최근 3개월 사이에 수익이 100만 원도 없었다는 얘기겠군요? 그러게 막 뭐라고 쪼면은 바로 뭐라 하겠죠? 다 이런 거다. 오케이? 자, 시세조사에 대해서 생겼던 질문들이 풀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약간의 교육성도 있고, 녹음성도 있는 걸로. 팟빵 녹음하면서 공부도 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요약하자면, 첫째, 남의 말을 믿지 마라. 첫째, 믿지 마세요.
그 아까 프로세스 있었죠? 독일산 필터 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정보들을 수집이 되면 그 중에 허위 정보하고 쓰레기 정보가 많다. 어떤 필터링을 거쳐서 엄선된 순수한 정보를 골라라. 그때 필터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 코먼 센스로 봐라. 그랬었죠? 그랬었죠, 은영 씨? 예.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필터링을 통해서 순수한 정보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분석도 하지 말라 했잖아. 조사도 쓰레기 정보가 엄선된 정보로 넘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분석도 안 해야 돼. 분석도 안 해야 돼. 그래서 그 정보가 모였을 때 분석하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판단까지 해버린 경우잖아. 맞죠?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니까 이 프로세스 머릿속에 방이 100평인데 원룸이라 그랬죠? 그냥 뭐 문이 없어. 그러니까 자료는 양말은 저기다 싸놓고 빤스는 여기다 겨워놓고 청바지 여기다 겨워놓는 격이야. 가구도 좀 들여놓고 방에 월도 좀 지어놓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박수 한번 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